예,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24년 3월달 자유의 방패 훈련 기간 중에 방첩사와 같이 합수부 구성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랬죠. 사실관계 좀 약간 오해하시죠. 예, 아니 들어봐요. 예. 24년 3월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방첩사 방문한 적 있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방문한 이후에 24년 12월 3일 계엄이 이제 일어나니까 매뉴얼에 따라 합수부에 파견할 해경 인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1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예, 이야기하세요. 합수부- 그 말 했죠 지난번에. 합수부에 파견할 예, 그 명단을 그러니까 파견 준비하는 게 필요하더라. 그렇죠. 예, 아니 준비하고 있었고 규정에 그것도 매뉴얼에 따라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 내놓으세요. 네, 해경에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방첩사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뉴얼로 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해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충암파 김영현 7회, 윤석열 8회, 이상민 12회, 안성식은 여인영보다 1회 선배죠? 제가 16회 1회 제가 1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도 친하고 여인영하고도 친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지난 아니, 말씀 본인이 친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인영 들어가세요. 장관은 친한다기보다는 아니 들어가시라고. 그러니까 증인 금방 한 거 그대로 기록해 놓을 때 들어가시고요. 네. 사령관 그다음에- 부임 이후에 처음 알았어요. 그다음에 아니 들어가시라고요. 예. 다음에 그 20년 9월 29일 날 해경수사정보국장 브리핑 내용 결론입니다. 월북한 것으로 판단. 윤성현 참고인 나와주세요.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20년 10월 22일 역시 월북한 것으로 판단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22년 6월 16일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해경이 뭐라 그랬냐면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예, 자, 그러면 월북 판단하고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상충됩니까? 월북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죠. 의원님, 아니 잠깐만요. 서주 조금 계세요. 서주석 증인. 네, 자,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저 표현은 네, 근데 뭐 때문에 기소당한 거예요? 저는 기소당하지 지금 않았습니다. 피의자죠. 네, 기소당하지 아니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판단을 가지고 했지 이 자리에서 누가 월북을 단정한다고 확정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판단에 관해서는 당시 국방정보본부나 해경 수사 결과는 다 그렇게 나온 그러니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한 것이 죄가 됩니까? 그런데 왜 3년 동안 매주 2번씩 70회 차례 이상의 증인 신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죠? 뭘 잘못했어요, 선생님? 그 재판이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상현님, 예, 자 판단을 지금 기소하고 3년 동안 고통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기현이가 판사가 판단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무죄를 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뭐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가 수사도 없이 월북을 번복시킨다라고 하는 공작을 통해서 마치 유대인 정권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판단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희들이 그 2차, 3차 발표를 하고 2년 후에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6월 16일 날 이제 4차이자 종결 수사 중지 종결 사실상 종결 발표를 하는데 저는 동문서답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2차와 3차는 여러 가지 SI 정보하고 이 남측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실종자의 주변 환경을 종합해서 월북으로 판단한다라는 즉 행적과 행위, 동기 등을 발표한 것이었는데 이 수사 종결 발표와 중지 발표는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법적인 그 어떤 수사를 계속할 법리적 또는 법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수사를 이제 종결을 했는데 의원님들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일 후인 6월 22일 날 2022년 6월 22일 날
당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청장 입장문을 발표했다가 금방 내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 2장짜리에 보면 당시 2차, 3차 발표가 정당한 근거와 정당한 목적을 갖고 했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청장이. 강변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이 사람을 더 이상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SI라든가 이런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수사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한다라는 애매모호한 김 위원장님, 이제 검찰 심의관은 SI 인가를 자동으로 받는 주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최혁 감찰 심의관은 SI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네,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그 수사 이 2022년 6월 16일 날 수사 발표 우리가 이제 번복 발표라고 하는데 해석에 따라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3차 발표는 행적에 대한 발표였고 4차 발표는 사실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맥락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지난 정부 하에서는 해석을 수사 번복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수사와 감사가 시작된 건데 저는 한 말씀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본청이나 위에서 시켜서 인천서로 내려간 건지 박상춘 제주서장이 여러 차례 국회에 와서 자신 있게 증거한 것처럼 자신들이 그 문안을 구체적으로 써서 이 22년 6월 16일 발표를 했는지는 최종 이 발표 문안에 초안, 수정안, 그다음에 최종안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그 파일이 어떻게 유통되어서 박상춘 서장한테까지 갔는지 포렌식과 추적을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제외하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누가 작성했고 어떤 경위로 인천서에서 발표를 했고 당시에 박상춘 서장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제 입은 막을 수 있지만 이것은 아는 사람은 해경 내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소리 의원님.